30. 인터폰 차임벨을 누르자 몇 초 뒤에 네 라는 응답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레이토예요. 마이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하고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웬일이지요?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요. 마침 근처에 온 김에. 그래요? 지금 별로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들어와요. 덜컹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울렸다. 레이토는 문을 열고 진검도를 따라 저택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을 밀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레이토가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안쪽에서 치우네가 나왔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역 앞에서 이걸 충동 구매하는 바람에 함께 먹을까 하고. 레이토는 흰 비닐봉투를 내보였다. 붕어빵이에요. 단 거 좋아하시죠? 그래요? 고맙군요. 치훈에는 레이토의 손과 얼굴 사이에서 시선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미안한데 내가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요? 회사에? 응. 그 임원회의. 아, 오늘이구나. 최종 통보를 받으려고 일부러 나가는 것도 번잡스럽지만 그렇다고 결석 재판을 당하는 건 더 벨이 꼬이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 형편인데 지각을 할 수는 없지요. 치훈에는 우양우를해서 종종 걸음으로 안으로 향했다. 레이토는 구두를 벗고 그녀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큼직한 테이블 위에 파일이며 서류 등이 올라와 있었다. 치훈에는 선체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치훈에 씨, 이거 어떻게 할까요? 레이토는 붕어빵이 든 비닐봉투를 치켜들었다. 그녀는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쉽지만 지금은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고는 손에 든 서류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저만 먹어도 돼요? 그러시든지. 냉장고에 페트병 차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레이토는 주방으로 나가 페트병 녹차를 잔에 따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치훈에는 변함없이 서류를 부지런히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레이토는 봉투에서 붕어빵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치훈에는 얼굴을 들더니 옆에 있는 큼직한 도트백에 파일이며 서류를 차례차례 넣었다. 그리고 곁의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심각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윽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듯이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인 뒤 수첩을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그 핸드백을 그대로 토트백 안에 집어넣고 있었다. 좋아 라고 치훈에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가볼까? 네 라고 대답하고 레이토는 남은 붕어빵을 입에 몰아넣고 잔의 녹차로 꿀꺽 삼켰다. 아니, 레이토는 찬찬히 놀다가 가도록 해요. 여기 열쇠는 갖고 있지요? 아니요, 들고 나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역까지 함께 가시죠? 자전거를 역 앞 주차장에 세워뒀거든요. 레이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은 붕어빵은 테이블에 놔둘까요? 그렇게 해요. 이따 돌아와서 먹을 테니까. 치훈에는 스탠드 행거로 다가가 그곳에 걸려있던 코트를 꺼냈다. 그동안의 레이토는 소파 위의 토트백을 들었다. 코트를 걸친 치훈애가 고마워요 라면서 그 토트백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여기까지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어라, 신사분이시네. 아니면 경로우대? 양쪽 다예요. 치훈애는 미간을 좁히며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때는 예의니까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레이토는 고개를 움츠렸다. 소소한 말실수로 꾸지람을 듣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치훈애는 코트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손에 끼면서 현관으로 향했다. 레이토는 토트백을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집을 나와 역을 향해 걸어갔다. 야나기사와 저택에서 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다. 발밑에서 낙엽이 춤추고 있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네. 북녘에는 눈이 내리려나? 치훈애가 코트 깃을 여몄다. 홋카이도는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요. 혼자 여행 북쪽에서부터 하실 거예요?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고 설경을 즐기는 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생각해 볼게요. 레이토는 치우네의 옆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지그시 앞을 향하고 뭔가 딴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역에 도착하자 둘이서 시각표를 확인했다. 약 10분 뒤에 신주쿠행 급행 열차가 도착하는 모양이다. 물론 치우네는 사전에 알아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선 것이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치우네가 핸드백 좀 줄래요? 라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레이토는 옆에 선 채로 핸드백을 그녀에게 건넸다. 치우네가 핸드백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레이토가 그 핸드백을 받아 다시 토트백에 넣었다. 그럼 이제 회사에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전혀 안 갈 수는 없겠지요. 정리할 일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피할 생각이에요. 잘린 사람이 언제까지고 회사에 드나들면 직원들도 눈에 거슬릴 것이고. 송별의 얘기는 없었어요? 설마, 치윤애가 피식 웃었다. 그렇게까지 아쉬워해줄 사람 이 회사에는 없어요. 애초에 나는 직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예요. 책상도 의자도 없어요. 진짜요? 고문이라는 직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치우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슬슬 가보도록 하지요. 가방 이리 주세요. 개표국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치우네는 레이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유난히 착하게 구는군요. 동정해 주는 거? 예의입니다. 흥 하고 치우네가 코로 웃었다. 좋아요 합격.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둘이 나란히 걸음을 뗐다. 개표구 바로 앞에서 레이토는 토트백을 치우네에게 건넸다. 힘내세요. 이제 새삼 무슨 힘을 내나요? 치우네는 토트백을 어깨에 걸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잘 다녀오십시오. 레이토는 두 팔을 반듯하게 펴서 다리 옆에 붙이고 머리를 숙였다. 잠시 뒤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치우네는 레이토에게 손을 흔들고 씩씩하게 플랫폼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가 차에 오르고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본 뒤에 레이토는 개표구 옆을 떠났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역사의 시계로 시각을 확인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니라서 분명 열차 안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치우네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차량 안을 이동하리라. 이윽고 찾아낸 쾌적해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뭘 할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나 메일을 체크하지 않을까? 뭔가 들어온 게 있다면 답신 글을 쓰고 그걸 송신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거기까지 어느 정도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더듬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부르르 울렸다. 치은혜의 전화였다. 급행 열차가 역을 떠난 지 아직 5분도 안 지났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숨을 가다듬고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네, 레이토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수첩이 없어. 치은혜가 불쑥 말했다. 예? 수첩이 안 보여. 분명 가방에 넣었던 것 같은데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위에 신경을 쓰는지 나지막하게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가방을 내내 그쪽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혹시 뭐지요? 아까 치훈혜 씨가 교통카드를 꺼냈었지요? 그때 핸드백에서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내가 금세 알았겠지요. 하지만 분명 가방에 넣으셨다면 그거 말고는 생각할 게 없잖아요.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직 역 근처에 있으니까요. 시운애는 침묵했다. 그 대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연락 기다리지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서 일어나 레이토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빠른 걸음으로 역사 안을 이동했다. 구석에 코인 로커가 나란히 놓인 코너가 있다. 그 앞에서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오른쪽 가장자리 맨 밑 로커의 문을 열었다. 안에 양복 커버와 종이 가방이 들어있다. 그걸 모두 꺼내 이번에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개인실도 비어 있었다. 잽싸게 들어가 잠금 표시로 돌렸다. 문 뒤편에는 상의 등을 걸 수 있게 고리가 달려있다. 거기에 양복 커버를 걸고 지퍼를 열었다. 정장과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모두 치우네가 사준 나들이벌이다. 그리고 종이 가방에는 그날 같이 사준 가죽 구두가 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한 뒤 스마트폰으로 치우네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곧장 받았다. 레이토? 어떻게 됐지요? 기뻐하십시오. 찾았습니다. 역시 그때 빠뜨린 것 같아요. 대합실에 있었어요. 레이토는 마운틴 파카 주머니에서 노란 수첩을 꺼냈다. 개표구로 향하기 직전에 핸드백에서 몰래 빼낸 것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 역에서 내릴 테니까 미안하지만 거기까지 가져다 줄래요? 아니요, 그러시면 회의에 지각하게 되죠. 치우네 씨는 그대로 회사로 가세요. 제가 회사까지 갖고 갈 테니까. 레이토가 본사까지? 네, 제가 갖고 갈게요. 치우네는 침묵했다. 총명한 분이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건 눈치챘을 터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알았어요 라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기다리지요. 회사에 도착하면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세요. 미리 얘기해 둘 테니까. 알겠습니다. 레이토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라면서 치우네가 말했다. 수첩 안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사생활 침해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봤다가는 인연을 끊을 테니 그리하세요. 그 말투에 실제로 오싹해지는 기운이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잘 부탁합니다. 치우네의 말투는 마지막까지 딱딱했다.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빌딩을 올려다보며 레이토는 심호흡을 했다. 야나스 코퍼레이션 본사에 와본 것은 물론 오늘이 처음이다. 전차 안에서는 느슨하게 둔 넥타이를 다시 바짝 졸라매고 정면 현관으로 향했다. 자동 유리문을 지나자 넓은 로비 안쪽에 접수 카운터가 보였다. 엄청 미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품 있는 용모의 여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레이토가 다가가자 왼편의 동그란 얼굴의 여자가 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오이라고 합니다. 야나스 코퍼레이션 고문님이신 야나 기사와 치우네 씨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리 얘기해뒀는지 접수처 직원은 손밑의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쪽에 가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끈이 달린 카드를 내밀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소파가 놓인 공간을 가리켰다. 카드에는 방문객이라고 찍혀 있었다. 레이토는 그 방문객 카드를 목에 걸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접수 카운터를 보니 여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바로 뒤에 레이토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치우네였다. 네, 레이토예요. 레이토, 대체 노리는 게 뭐예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회의 중간에 빠져나왔는지도 모른다. 노리다니 제가 뭘요.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나중에 해요.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이에게 수첩을 내주세요. 아니요, 중요한 물건인데 제가 직접 전해드려야죠. 다시 한 호흡 틈이 벌어졌다. 역시 그런 거였군요. 뭐가요?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어쨌든 3층 301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노크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레이토가 대답했을 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다. 접수 카운터에서 301 회의실의 위치를 문의했다. 접수처 직원은 엘리베이터 홀을 알려주었다.
3층에 도착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올라가자 벽에 배치도가 있었다. 301 회의실은 복도 가장 안쪽이다. 바닥이 반들반들 닦인 복도를 레이토는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 하나 없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가슴팍을 눌렀다. 긴장으로 박동이 빨라져 있었다. 게다가 목까지 말라왔다. 지금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을 생각하니 지레 겁이 났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질타했다. 마침내 301이라는 표시가 내걸린 문 앞에 섰다. 레이토는 몇 차례 심호흡을 거듭한 뒤에 문을 두드렸다. 곧바로 문이 살짝 열리고 좁은 틈새로 안경을 쓴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치우네 씨, 야나 기사와 치우네 씨께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도 전에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이 손을 슬쩍 올렸다. 치우네에게서 얘기를 들은 모양이다. 야나기사 고모님, 심부름 오신 분입니다. 남자는 실내를 향해 말했다. 누군가 허락을 해줬는지 남자는 레이토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레이토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실내를 둘러보고 움찔했다. 좁고 긴 테이블을 끼고 20여 명의 나이 지긋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다. 치윤애는 앞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레이토는 쟁걸음으로 다가가 수첩을 내밀었다. 치윤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레이토를 쏘아보고 고마워요 라면서 받아들었다. 레이토는 치윤애 뒤쪽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출입구로 향하지 않고 벽을 등지고 그 자리에 섰다. 거기서 뭐하고 있나? 그렇게 물은 것은 앞자리에 야나기사와 가스식이었다. 그 옆에는 사장 야나기사와 마사카즈가 앉아 있었다. 볼일 끝났으면 나가봐. 레이토는 한 호흡 틈을 둔 뒤 입을 열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참석자 전원이 놀란 듯이 레이토 쪽을 향했다. 뭐라고? 가스시계가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았다.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무슨 얼토당토 아는 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얼른 나가봐.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을 했다.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여기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어서 나가. 부탁드립니다. 레이토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가스시계는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시선을 옮겼다. 치윤애 씨, 어떻게 좀 해주셔야죠. 치윤애는 몸을 틀어 레이토 쪽을 돌아보았다. 뭔가 생각하듯이 침묵한 뒤 가스시계와 마사카즈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나도 부탁드리지요. 이 아이를 동석하게 해주시겠어요? 가스시계가 입을 떡 벌렸다. 뭐요? 치윤애 씨, 대체 어쩔 생각입니까?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죠. 임원회의에는 서기와 진행 직원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아닌 사람은 참석할 수 없어요. 그건 그쪽 회사의 규칙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임원도 아니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부하 직원이에요. 내 부하 직원의 동석을 다름 아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아니, 딱히 안 될 것도 없어. 가스시계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마사카즈였다.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동석하게 해주자고. 공식적인 이사회와는 성격이 다른 자리니까. 어때요?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사카즈는 치윤애와 레이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레이토는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거기 누구? 이 친구에게 의자 좀 준비해 주세요. 조금 전의 안경 쓴 남자가 파이프 의자를 들고 왔다.
레이토는 감사 인사를 하고 앉았다. 그러면 계속할까요? 마사카즈가 가스시계를 보았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하코네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지난번 그 건도 포함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친구도 이해하고 물러가겠지. 흘끗 레이토를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부터. 가스시계는 참석자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료의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사카타 이사의 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코네의 리조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도에는 착공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현안 사항으로서 호텔 야나기사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 폐업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고 주목할 만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방침에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예정대로 차기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3월 주주총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레이토는 치우네의 등을 보았다. 어쩌면 그 오른손이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가스시계도 그녀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마사카즈는 똑바로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시야 끝으로 치우네를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치우네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가스시계가 크게 안도하는 기색인 것을 레이토는 감지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결정. 가스시계의 말을 마사카즈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야나기사와 고모님이라고 치우네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고모님의 다음 이사회 참석은 보류하시도록 할 것 같은데요. 호텔 야나기사와의 처리에 관해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들어주겠다. 다만 들어줄 뿐 일절 고려는 안 하겠다 라고 선고하는 것처럼 레이토에게는 들렸다. 치우네가 마사카즈 쪽을 향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토가 앉은 위치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동정은 필요 없다는 의연한 표정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마사카즈는 가스시계에게 눈짓으로 진행을 권했다. 그러면 호텔 야나기사와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호텔 야나기사와는 야나기사와 고모께서 착수하신 다수의 상업시설 중에서 그 시스템이 현존하는 마지막 시설입니다. 즉, 그곳의 폐관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그룹이 야나기사와 고문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고문님 본인과 상의한 결과 본 연도를 기해 퇴임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고 드립니다. 야나기사와 고문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신호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임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입을 말했다. 이미 전원이 알고 있었는지 놀람의 목소리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마사카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치우네의 자리로 다가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최소한의 예를 갖추겠다는 것인가? 치우네도 의자에서 일어나 악수에 응했다.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그 옆 얼굴은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달관한 것 같기도 했다. 마사카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앉기 전에 아 그렇지 라고 치우네를 보았다. 이제 다른 안건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고모님께 들려드릴 만한 것도 아니에요. 고단하실 테니 이쯤에서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만 볼일 끝났으니 얼른 나가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치우네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이만 실례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의자를 돌려놓고 가방을 손에 들었다. 하지만 문으로
걸어가려던 참에 이변을 알아본 모양이다.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그 시선이 뒤쪽으로 날아왔다. 그녀가 알아본 이변은 참석자들의 눈이 일제히 치윤의 등 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다. 레이토가 오른손을 번쩍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로 괜찮습니까? 레이토는 배에 힘을 꾹 넣고 임원들을 보면서 말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거예요? 염원이 끊겨버리는데? 레이토 그만 드세요. 치윤애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 눈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았다. 이봐라고 가스시계가 위협하듯이 큰 소리를 냈다. 방해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의견입니다. 야나기사와 그룹을 위한 제언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어디서 건방진 소리를. 당신은 외부인이야. 외부인이 아닙니다. 치우네 씨 대신 여기 야나기사와 고모님 대신 발언하려는 겁니다. 이봐 적당히 하라고. 잠깐. 여기에서도 마사카즈가 중재에 나섰다. 여유 있는 동작으로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고모님 대신에 하는 발언이라면 무시할 수는 없겠지. 얘기를 들어볼까? 자네 방금 염원이 끊긴다고 했나? 그건 무슨 뜻이지? 그 말 그대로예요. 야나스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야나기사와 그룹의 경영 이념은 대대로 야나기사와가에 전해 내려온 염원이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염원이란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레이토는 오른쪽 손가락 세 개를 들었다. 노력, 협력, 검소의 세 가지입니다.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알고 있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남과 협력하라. 검소하라. 부친에게 수없이 들은 얘기야. 네, 분명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요. 하지만 염원은 원래 언어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원은 혼이자 사임의 기본 태도입니다. 대대로 지도자들은 사업이나 직업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후대에 전해왔습니다. 야나기사와 일가 중 유일하게 농나무를 매개로 그 염원을 수념한 치우네 씨도 지금껏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호텔 야나기사와인 거예요. 그곳에는 치우네 씨의 신념과 이념이 결정체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낡아지는 일 없이 미래의 지표로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야나기사와 그룹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레이토는 임원들을 한 차례 둘러본 뒤에 마사카즈에게로 시선을 되돌렸다. 얼마 전에 저는 야나스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분위기나 방 크기 등은 호텔 야나기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용하는 호텔의 타입도 전혀 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밑바탕에 흐르는 이념은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소리입니다. 호텔 야나기사와의 방은 아주 조용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도 작은 소음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벽시계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클레임이 들어오자 초침이 없는 시계로 교체했던 것이 계기였어요. 그 이후 호텔 야나기사와는 정적에 감싸이게 됐으니까요. 객실에 어떤 잡음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형광등, 냉장고, 에어컨 등이 발생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자 그에 대한 대책이 취해졌습니다. 야나스 호텔의 냉장고에 전원 스위치가 따로 달려 있었던 것은 호텔 야나기사와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또한 호텔 야나기사와의 객실은 침실과 거실이 별도의 큼직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침실 쪽은 적당히 콤팩트해야 오히려 고객이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이란 일단 자리에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 싫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 경험을 살려서 야나스 호텔에서는 각 방마다 침실 면적을 줄이고 침대 크기를 키워서 숙박객이
자리에 누운 채 손만 뻗어 다양한 기기를 쓸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호텔 야나기사와의 경험이 반면 교사가 되어 그것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호텔이라면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주의 경관이나 교통편, 토지 형태 등을 야나스 호텔에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토지 매입이 용이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객실 형태가 직사각형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이용자에게는 불편이 없다는 것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밖에도 호텔 야나기사와 그룹의 호텔 사업 전개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치훈의 옆에 섰다. 그런 아이디어 대부분이 여기 계신 야나기사와 치훈의 씨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나스 호텔에 비치된 팸플릿에는 현 사장님이나 전무님이 중심이 되어 개혁을 추진한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치훈의 씨의 조언 없이는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선 호텔 이름에 외국어를 넣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치훈의 씨가 마사카즈 사장님에게 진언한 것이니까요. 그 팸플릿에는 사장님 세트라는 것도 실려 있었습니다. 야나스 호텔 안의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조식 세트예요. 작은 하이라이스에 샐러드와 커피를 합해 한 세트에 500엔이었어요. 원래는 업무에 쫓기던 현 사장님이 즐겨 드시던 메뉴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맛있게 먹은 것을 고객에게도 대접한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고객에게도 해드린다. 그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다. 라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저는 치훈의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호텔 야나기사와의 아침형 카레를 먹으면서 들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사장님은 치훈의 씨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큰 공적을 여러분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세대 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어 늙습니다. 하지만 공로자가 남긴 공적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야나기사와 가의 염원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걸로 야나기사와 그룹이 앞으로도 번창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단숨에 말을 쏟아낸 뒤 레이토는 눈꺼풀을 꾹 감았다. 겨드랑이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관자놀이에서도 땀이 흐르고 있었다. 눈꺼풀을 뜨고 머뭇머뭇 치훈애를 보았다. 그녀는 연거푸 눈을 끔뻑거렸다. 그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두려워서 얼굴을 들어 확인할 수 없었다. 짝짝짝 하는 마른 소리가 울렸다. 레이토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마사카즈가 손을 마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차가웠다. 그래, 잘 들었어. 수고했네. 이제 만족했나? 내던지는 듯한 퉁명스러운 말투였다. 뭡니까 그 말투는? 이라고 대들려고 했다. 하지만 레이토라고 치훈애가 이름을 불렀다. 갑시다. 레이토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하나같이 딱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즉시 허탈함이 밀려들었다. 문으로 향하는 치훈애의 뒤를 말없이 따라갔다. 가방에서 수첩을 빼내간 목적이 이거였나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면서 치훈애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임원회의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왜죠? 치훈애 씨는 틀림없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래저래 원통하다고.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으면서. 원통하다? 그래, 농나무는 원통한 마음도 전해버리지. 치훈애는 발을 멈췄다. 레이토, 대체 어느 틈에 수념을 했지요?
이번 보름날 하루 뒤에 다행히 예약 들어온 게 없었어요. 내가 농나무에 예념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시부야 호텔 숙박을 지시하고 치우네 씨가 농나무 파수를 대신 맡은 날 밤은 예약자가 이쿠라 고키치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쿠라 씨를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더니 기념하러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챈 거예요. 그날 밤에 치우네 씨가 직접 예념을 했다는 거. 치우네는 놀란 듯 눈을 깜짝거렸다. 이쿠라 씨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죠. 언젠가 치우네 씨에게 또 얘기했었는데. 그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들었는데 잊어버린 모양이군요. 치우네의 얼굴 표정이 침울해졌다. 죄송해요. 몰래 수념을 한 것은 사과드릴게요. 치우네 씨가 어떤 염원을 맡겼는지 꼭 알고 싶어서. 그랬나요? 레이토에게는 그 염원을 나중에나 전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요. 치우네는 다시 걸음을 옮기다가 금세 발을 멈췄다. 그렇다면 알고 있었잖아요. 고문테임은 내가 먼저 꺼낸 얘기라는 거. 네, 라고 레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그런 긴 연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치우네 씨 대신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우네는 시선을 떨구고 입을 한 일자로 당겼다. 그 입술이 잠깐 움직이려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